안녕하십니까, 래피드입니다. 4월 28일 두산 인프라코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시부터 보겠습니다. 오늘 증시가 굉장히 좋지 않았고요. 코스피 1% 하락, 코스닥은 22포인트나 내리면서 2.2% 하락했습니다. 잘 지키던 이제 1000포인트까지 깨버렸고요. 오늘 이제 외국인과 기관이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전부 쌍매도를 하면서 좋지 않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나라 증시가 이렇게 많이 내린 이유를 뭐 딱히 모르겠습니다. 큰 이유는 없는 것 같고요. 뭐 니케이나 상해 종합도 많이 내리지 않고 오히려 상승 마감을 했는데요. 우리나라만 이렇게 특히 좀 많이 내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먼저 코스피부터 보겠습니다. 코스피가 이제 어제 고점 부근에서 계속 확실히 넘어가지 못하고 좀 저항을 받는 모습이 있었는데요. 역시 이제 쌍봉 그림을 그리면서 또 큰 음봉을 띄었습니다. 그래서 21선을 아직 이탈하진 않았고 21선까지 하락할 수도 있었는데요. 바로 하루 만에 21선까지 내려온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내일 반등을 좀 줄지 모르겠습니다만 요 정도쯤 해서 바로 반등을 좀 준다면 증시는 다시 한번 상승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고요. 어, 빨리 이쯤에서 위로 좀 올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흐름상으로는 지금 만약에 여기서 주가가 밀려버린다면 요 바닥까지도 좀 가능한 구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1차는 이제 61선이 될 거고 2차는 이제 여기까지라서 지금 애매한 자리 빨리 좀 벗어났으면 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다가 한번 쉬었다가 가는 방법, 아니면 왔다 갔다 거리면서 요 3천 초반대를 계속 이제 횡보를 하는 방법, 뭐 그렇게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바이오주나 진단키트주도 다시 좀 주목을 받는 추세이기 때문에 코스피나 코스닥 조금, 코스피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대형주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지금 아무래도 제가 공시를 좀 드렸지만 삼성전자와 같은 그런 대형주들이 계속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피는 확실히 코스닥보다는 힘이 좀 부족한 것 같고요. 코스닥은 잘 가다가 이렇게 한번 내리면 크게 내리기 때문에 조금 무섭기도 합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바이오주와 이 코로나19에 대한 진단키트 주식들이 잘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코스닥이 더 힘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코스피의 투자자는 지금 기간이 또 계속 연일 매도를 이어가고 있고요. 외국인도 4월 20일, 4월 16일 정도까지 해서 매수를 끝내버리고 이제 계속 매도 쪽으로 좀 접근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증시를 또다시 외인과 기관이 계속 매도를 하는 그런 상황이 나오고 있고, 올해 들어서 그렇다 할 매수가 기관은 나오진 않았어요. 외국인은 요 정도쯤에서 꽤 많이 매수를 했다가 지금 다시 한번 매도 포지션으로 변경이 되었고요. 매도를 계속 이어가는 것 같고, 기관 같은 경우는 진짜 올해 몇 조를 매도했는지 엄청나게 많이 매도를 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코스피는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고, 내일 21선에서 반등을 좀 해야 될 것 같고, 코스닥도 마찬가지. 코스닥은 21선을 깨버렸어요. 그래서 좀 별로 좋지 않은 모습인데요. 내일 바로 여느 때와 같이, 요때와 같이 좀 양봉으로 말아 올렸으면 하고요. 61선까지는 좀 안 갔으면 합니다. 지금 상승 추세를 거의 뭐 일주일 이상을 올렸던 거를 한 번에 끌어내렸기 때문에 좀 걱정이 되긴 하는데요. 코스닥 일단 더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나라 증시가 오늘 별로 좋지 않았다. 미국 10년물도 보면 1.64%로 조금씩 이제 좀 올라갑니다, 일단. 근데 아직 1.75%, 이제 1.8%까지 올라갔었는데요. 거기까지는 아직 멀었지만 뭔가 이 턴어라운드를 또 하기 시작했다. 뭐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급격하게만 좀 오르지 않으면 될 것 같은데, 아무튼 채권 수익률은 여기까지 보고 외환도 뭐 조금 회복했고요. 뭐 크게 변화는 없습니다. 나스닥 100과 다우존스 지수 선물이 조금 뭐 내리고 있습니다만 지금도 별로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증시만 이렇게 좀 많이 내린 모습이라 좀 차익 실현 물량이 갑자기 쏟아진 것 같기도 합니다. 일단 내일 반등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자, 증시는 이 정도로 보겠습니다. 자, 두산인프라코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50원 올라서 11,000원 마무리했고요. 좀 더 올랐으면 했습니다만 11,000원으로 만족을 좀 해야 했습니다. 오늘 이제 증시가 생각보다 좀 많이 좋지 않았습니다. 코스피, 코스닥이 둘 다 크게 하락을 해가지고 오늘 상승한 것만으로도 그냥 만족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두산인프라코아, 두산중공업 둘 다 조금 상승했지만 실적이 좋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뭐 크게 움직이지 않았죠. 네, 그래서 보통 실적이 발표되면 내려가는 주식이 있고요. 실적이 발표되고 확 그냥 올라가는 주식이 있고요. 실적이 발표되었을 때 잠깐 올랐다가 내려오는 뭐 그런 주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요 정도 기업들은 이미 선반영되었을 가능성이 크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실적 발표에 대한 그 소스가 없어지는 거죠. 네, 실적에 대한 소스가 없어지기 때문에 그 기대감 하락으로 이렇게 떨어지게 되는 거고요. 요때 같은 경우는 너무나도 깜짝 놀랄 만한 실적이죠. 네, 2배 이상의 뭐 그런 급증, 네, 그럴 때 갑자기 막 올라갈 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뭐 보통은 이제 이렇게 올랐다가 내려오는 그런 것을 좀 많이 봤고요. 요렇게 나왔을 경우에는 보통은 네, 실적 발표 이후에 충분히 계속 올라갈 수 있습니다. 왜냐, 두산인프라코아 같은 경우도 그런 차트에 좀 해당되게 잠깐 올랐다가 내렸는데요. 앞으로 일회성이 아니고 앞으로도 계속 올라갈 만한 그런 소스가 있기 때문에 괜찮다고 보고 있고요. 1분기뿐만이 아니고 2분기, 3분기, 4분기로 갈수록 건설 경기가 계속 살아나면서 좋게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뭐 거래량은 크게 터지지 않았고 조금 증가했는데 아직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요 바닥 라인은 확실히 벗어난 것 같고 11,000원 라인으로 다시 진입을 좀 했죠. 그래서 11,000원 라인을 또 한번 저항을 받는 것 같긴 한데요. 한 번은 좀 확실히 좀 뚫어줬으면 합니다. 일단 21선은 아직도 아래로 약간 꺾여 있는 모습. 그래서 두산 인프라코아는 저는 두산 중공업과 함께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좀 하고요. 오늘 뭐 공지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은 두산 인프라코아, 두산 중공업보다는 지주회사인 두산이 좀 힘을 많이 받은 모습입니다. 자, 하지만 결국에는 이제 두산 인프라코아, 두산 중공업도 실적이 이제 개선이 확실히 되었고 심지어 이제 두산 중공업 같은 경우는 적자에서 흑자 전환이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 두산 인프라코아 주주분들도 이제 두산 중공업 주주가 될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상당히 좋게 생각을 하실 겁니다. 흑자 전환이 되었기 때문에요. 네, 그래서 주봉상으로나 뭐 월봉상으로는 뭐 아직 120 월봉선 지키고 있고요. 주봉상으로는 한 칸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꾸준히 이렇게 올라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지금 뭐 하이투자증권 이런 데서는 목표가가 12,000원 정도, 네, 12,600원이었나, 네, 그렇게 이제 유지를 좀 하면서 뭐 좋게 얘기는 합니다만 적극적으로 매수해라 이렇게 얘기는 안 합니다만 저는 두산인프라코아는 더 올라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투자자도 기간 6만 주 매도했고요. 외국인이 43만 주 매수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개인만 좀 매도를 한 모양이고요. 특히 이제 금융투자가 좀 매도를 하면서 기간이 매도로 잡히긴 했는데요. 보험이나 투신, 그리고 연기금 같은 경우는 모두 매수를 했습니다. 네, 연기금이 특히 또 30만 주 정도 매수가 들어오면서 어제 조금 매도했지만 계속 큰 흐름은 매수로 이어가고 있다. 그래서 두산중공업도 그렇고 두산인프라코아도 그렇고 지금 연기금이 아주 많이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저번에 두산중공업에 대해서는 연기금 보유량을 조금 확인을 좀 했었는데요. 매수량이죠. 네, 두산인프라코아도 한번 같이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누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3월 12일부터 해가지고 두산 연기금이 지금 한 350만 주 이상 매수를 했거든요. 그럼 인프라코아는 얼마나 매수했을까요? 일단 외국인은 많이 매수하지 않았죠. 네, 135만 주 정도 잡혀 있고요. 한 달 동안. 한 달 반 정도죠. 네, 그 다음에 기간이 이제 990만 주를 매수했는데요. 금융투자 330만 주, 투신 130만 주, 보험 3호 다 플러스, 은행도 플러스고요. 그다음에 기금이 446만 주가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기금이 본격적으로 매수하기 시작한 그 날로부터
벌써 이제 446만 주를 매수를 했고요. 두산 인프라코아 평균 단가가 뭐 지금은 11,000원이고 이전에 뭐 8,000원, 9,000원 할 때부터 올라왔기 때문에 뭐 만원 정도, 네, 만원 정도로 잡는다고 해도 보수적으로 보아도 446억입니다. 연기금이 매수한 양이요. 그래서 상당히 지금 두산 인프라코아에 많이 들어오고 있다. 연기금이. 그래서 지금 꾸준히 들어오는 추세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합병이 진행될 때까지 계속 보유량을 좀 늘리지 않을까. 기본적으로 연기금이 두산 인프라코어에 대해서는 이 보유량을 좀 가지고 있었거든요, 원래. 그래서 좋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대차장고 잠깐 보겠습니다. 대차장고는 1660만 주로 뭐 비슷한 것 같고요. 외국인 추정은 조금 감소했습니다. 네, 당일에 한 18만 주 정도 추가로 더 매도가 된 것 같고요. 그래도 26만 주 플러스, 그리고 우리가 주목하는 세력은 연기금이고요. 외국인 보유율은 뭐 9.6% 정도로 네,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제 두산 중공업 같은 경우는 외국인이 별로 들어오지 않는데요. 두산 인프라코아가 요즘 심심치 않게 좀 들어오고 있거든요. 네, 이때도 매도를 좀 했습니다만 그래도 플러스로 좀 메워서 마무리 좀 했고요. 아무튼 두산 인프라코아 네, 계속 저는 좋게 보겠습니다. 일단 자, 그 다음에 오늘 공매도 잔고 볼까요? 공매도 잔고는 크게 변화 없었고요. 670만 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679만 주로 9만 주 정도 증가를 좀 했고요. 최근 들어서는 약간 이제 증가했다가 감소했다가 막 반복을 좀 하는 것 같고요. 600만 주 정도에서 650만 주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네, 크게 변함없는 모습입니다. 그래도 공매도 잔고가 확실히 좀 줄어들 때가 되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오늘 두산 인프라코아는 줄지 않았지만 두산중공업은 좀 의미 있는 한 20만 주 이상이 공매도 상한이 좀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이제 두산 인프라코아도 좀 상한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오늘 뭐 같은 공시니까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두산중공업과 두산인프라코아가 모두 이제 5월 13일에 임시 주주총회를 개최를 하게 되고요. 5월 13일에 이 안건은 두산인프라코아 분할 합병 승인건입니다. 그래서 저번에 이제 4월 5일 기준이죠. 네, 그때 주주 확정일이 진행이 되었고 그때부터 해서 그때 기준으로 해서 네, 주주 확정이 되신 분들은 여기에서 의결을 할 수 있는 의결권이 생깁니다. 아무튼 뭐 큰 손들이 결국에는 의결권 핵심이기 때문에 거의 통과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연기금이나 뭐 어디죠? 두산중공업이나 이게 다 뭐 오케이를 하면 네, 다 될 것 같고요. 이게 그때 실패를 만약에 합병 승인이 좀 거절되는 경우가 이 주주분들이 거절하는 분들에 대해서 이 보상을 해주는 그 가격대가 있었죠. 두산 인프라코아 같은 경우는 9,800원 정도였던 것 같고 9,200원이었나? 네, 좀 헷갈립니다, 일단.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는 11,400원 정도를 준다고 했던 것 같고요. 네, 그래서 그 두 개로 네, 이렇게 보상을 해줄 때 각각 뭐 3천억 이상이었나요? 네, 그렇게 많은 돈을 물려주게 되었을 때는 합병을 취소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좀 했었던 것 같습니다. 공시에서. 근데 그렇게 크게 큰 금액을 환불해야 될 경우는 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뭐 개인 주주분들 같은 경우는 난 합병하기 싫다 하시는 분들은 할 수 있는데 개인 전체가 뭐 그렇게 단합해서 취소를 한다면 모를까 결국에는 지금 두산중공업도 흑자 전환이 되었고 두산인프라코아도 지금 현대인프라코아가 되었을 때 잘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두산인프라코아 주주분들은 오히려 두산 이름을 떼고 현대를 빨리 달고 싶으실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전혀 이 합병권이 취소될 이유는 없다라고 보고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 큰 소식은 아닙니다만 이제 현대건설기계도 네, 이렇게 분기 최대 실적이 나오면서 두산 인프라코아도 최대 실적이 좀 나왔는데요. 둘 다 지금 잘 나가고 있다. 그래서 결국에는 두산 인프라코아의 최종 목적지는 현대중공업 그룹이기 때문에 현대 인프라코아가 되었을 때 현대건설기계와 이제 시너지를 낼 겁니다. 그래서 현대건설기계가 올해 1, 4분기에만 중국 시장에서 3,179대의 굴착기를 판매해서 전년 동기 1331대보다 2배 이상 많은 높은 판매 실적을 기록을 했다.
수요 급증으로 일부 공급에 차질을 빚은 부분이 있어 회복되면서 올해 2, 4분기에는 실적이 보다 늘어날 전망이다.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둘 다 이제 합치게 되면 현대중공업 아래 건설기계 이 통합이 되면 정말 현대 쪽이 세계적으로 크게 규모가 큰 건설기계 업체가 될 것 같고요. 저는 시너지 충분히 발휘할 수 있다고 봅니다. 자, 그래서 두산인프라코아 오늘은 요 정도로 보고요. 주가가 생각보다 좀 재미없게 진행이 되었지만 오늘 정도는 어, 증시가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올랐다는 정도에만 만족을 하셨으면 합니다. 자, 내일 이제 두산도 좀 지주사도 좀 많이 오르고 했는데 두산중공업과 두산인프라코아도 내일부터 해서는 좀 힘을 받았으면 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